자, 특허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각 보세 구역, 뭐 창고든 공장이든 아니면 뭐 건설장이든 판매장이든 전시장이든 어찌됐건 간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특허 요건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창고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보세 공장 강론, 전시장 강론, 건설장 강론, 뭐 판매장 강론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건, 그 다음에 뭐 반출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제반 관리 규정인데 핵심 뭐냐? 결국 우리 보세사는 어떤 실질적인 허황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보세화물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며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할 것이냐, 즉 절차에 몰빵이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굉장히 알맹이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용 보세 창고의 특허 요건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왜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잖아. 근데 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1000제곱 이상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계속 공부할 거는 그냥 무한 반복만이 답이다 라는 거죠. 자, 영업용 보세 창고의 특허 요건이 등장을 합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지붕이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되고 벽을 가진 지상 건축물로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거보다는 커야 우리가 보세 창고로 특허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내부 화물 관리 규정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다음 중 내부 화물 관리 규정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는 출제 패턴이 하나 있고요. 요 내용을 쭉 기술해 놓고 여기 단어를 바꾸는 출제 패턴이 두 번째로 있어요.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앞에 거야. 4개는 요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엉뚱한 거 집어넣어. 뭐 AEO 등재 여부 뭐 이상한 걸 집어넣어. 그런 패턴이 많으니까 체크를 하시죠. 내부 화물 관리 종합 책임자 및 책임 체계, 반출입 및 보관 절차, 대장 기록 체계, 출입자 통제 및 관리, 그리고 절차, 방법 체계. 어때요? 보세사 시험의 정수죠. 보세사라는 게 결국에는 그 보세 구역을 관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절차나 구조, 방법, 체계, 방법, 관리, 감독 이런 데에다가 몰빵이 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세관장에 제출해야 되고 2022년이었나요? 그 정도에 출제된 게 보세화물 취급 직원 채용 절차가 내부 화물관리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답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출해라 라는 거죠. 자, 다음에 영업용 보세 창고가 되려면 물동량 요건도 있어야 됩니다. 1년간 어느 정도 물동량이 있어야 만약에 보세 창고인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1년에 왔다 갔다 안 해. 근데 보세 창고를 한다는 게 우리는 지금 글로 배워서 쉽지만 보세 구역이 하나가 늘어난다는 게 세관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세관도 그리고 담당자인데 담당자 관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담당자 관할 하나의 지점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세관 공무원의 행정력이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력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야?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물동량은 있어야 우리가 특허를 내주고 관리할 만한 어떤 실익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실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 요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 자, 장비 설비 요건. 영업용 보세 창고는 말 그대로 보세 창고는 하여튼 창고든 공장이든 건설장이든 판매장이든 전시장이든 앞에 보세란 말이 붙었을 뿐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창고예요. 뭐 뿔 달리고 불 나고 막 무슨 이런 창고가 아니라 그냥 창고인데 관세청에서 특허를 주면 그냥 그게 보세 창고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보세 창고는 말 그대로 사인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지네들이 어차피 설비나 이런 걸 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려는 거야. 영업용 보세 창고는 화물 반출입, 통관 절차 이행 및 화물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구색 갖추라는 거죠. 너네들 임대업으로 할 거잖아. 결국 창고는 임대업이니까. 자, 특수보세구역의 특허 요건, 위험물품 전용 보세 창고. 자, 시험에 안 나오죠. 왜? 타법률이 막 준용되니까. 당연히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거 갖춰야 되고요. 방화시설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위험물품만을 이제 특정 법에서 정하는 거 갖춰야 되고요.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게 5번 위험물품 취급 자격자 채용 요건이 있죠. 읽어보시고
그게 바로 이제 위험 물품 전용 보세 창고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었고, 다른 이제 야적 전용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 기본적인 영업용 보세 창고는 고내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였죠. 방금 봤죠? 근데 야적은 말 그대로 야적한다. 바깥에다 널브러져 놓는다. 뭐 지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4500제곱 이상의 대지로서 주위에 지면보다 높아야 되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된다. 왜? 야적이니까 얘네들은 일반 영업용 보수 창고와는 다르게 지붕이 없어. 그럼 뭐에 취약해? 악천후, 날씨, 홍수 이런 거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면보다 높아야 물이 빠지고 침수가 방지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시설을 당연히 갖추고 대지 자체도 그런 대지만 허가를 내주는 거죠. 특허를. 뭐 다만 엔진블록 등 원상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성질의 고철을 장치하는 야적장은 땅바닥에 숨기면 안 되니까 바닥이 단단한 곳에만 특허를 내준다는 거죠. 자, 컨테이너 전용 보세 창고는 굉장히 넓은 부지합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크죠? 20피트 컨테이너가 길이가 5,900 정도 됩니다. 미리수로. 그러니까 5m, 5.9m야. 40피트 한 대는 12m야. 12m. 그럼 그게 100대만 있어봐. 얼마나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지 면적 자체가 압도적이죠. 15,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되겠어요? 얘지. 자, 2번 보세 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 화물을 적출하는 화물 조작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결국 우리 국제무역사나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컨테이너 안에는 내 단독 화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공간을 구분해 보면 여러 명의 화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화주 1, 2, 3, 3명이 한 컨테이너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집하나 혼재를 할 때 컨테이너 뚜껑을 따서 여러 화주의 물품을 같이 싣거나 아니면 분류를 할 때 다 끄집어내가지고 화주별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 근데 그 분류를 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그게 바로 CFS라는, 여기도 결국 사실은 보세 창고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화물 조작장이라는 곳이 필요해요. CFS라는. 그 CFS를 설치해야 하죠. 왜? 컨테이너를 주로 다루니까. 하나, CFS의 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우리는 이런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가 실리는 이런 화물들을 LCL 화물이라고 하거든요. LCL 화물이 그렇게 물동량이 많지가 않다. 우리는 100% 거의 뭐 FCL, 자 한 컨테이너에 하나의 주인밖에 없는 그런 화물밖에 운영 안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적은 뭐 자율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 CFS의 면적은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세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세관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다고? 세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인이 결정한다. 4번 컨테이너 장치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면적 범위에서 컨테이너로 반입된 거대 중량 또는 장적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야적장 설치할 수 있고요. B 좀 맞으면 어때? 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오답 선지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들이미는 선지는 자주 나오거든요. 오답 선지로 나올 만한 게 곧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컨테이너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건물에 들이대가지고 2대 이상 컨테이너를 동시에 개장이라고 하는 물건 이렇게 컨테이너 실 뜯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보는 컨테이너 검사장과 컨테이너 차량이 2대 이상 동시에 검사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된다. 어느 정도 왁구 맞춰가지고 컨테이너 검사 설비를 구비하라는 겁니다. 다만 CFS 일부 컨테이너 검사장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이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보세함을 보관 장소와 구분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둘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낼 수 있는 문제 선지 유형이죠. 그죠? 아직 안 나왔어요. 들이미는 선지로는 2번 나왔어. 10년 중에. 자, 액체 화물 전용 보세 창고 보시면 그 영업용 보세 창고의 고내 면적 기준은 아까 뭐였죠? 1000제곱미터였죠.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장의 관할 구역 내 액체 화물 물동량과 액체 화물 장치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별도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걸 적용하는데요? 결국 이거죠. 고내 면적 기준 아니고 저장 용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곱미터가 아니라고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내 면적 기준은 이제 땅바닥에 장치해 놓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액체니까 땅바닥에 뭐 액체를 장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제곱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를 쓴다. 고내 면적 아닌 저장 용적을 적용한다.
자, 2번 액체화물 성장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시설과 선박으로부터 하용 및 입출고를 위한 배관시설도 갖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물류 보세 창고. 자, 보관시설과 구획을 달리하여 분류, 재포장, 상표 부착 이 필요한 시설과 작업장을 갖춰야 되며 화물 관리가 가능한 재고 관리 시스템. 적지 마세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복합 물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지금 보관 물류만 뿐만 아니라 분류, 재포장, 여러 포장 물류라든가 아니면 그 부수되는 물류들 다 할 수 있으면 복합 물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